원통하는 소녀 김조 엽소설 가나 그림. 지우는 멍치고 있었다. 플라스틱 원통의 바퀴가 도로 위에서 미끄러졌다. 원래도 눈에 떠진 프로젝트지만 오늘따라 더 속도가 나지 않았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오늘따라 저 흘끔거리는 것들 뒤통수가 따가웠다. 짜증나. 그만 좀 따라와. 무심코 중얼거리는 말에 든 사람이 인상을 쓰면 뒤로 흘겨보았다. 아저씨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렇게 변명할 이유도 없었다. 눈앞에 또 스피커가 보여서 다시 반영을 틀어야 한다. 그래 싶은지 여기랑 한시 카메라가 걷고 그냥 이상한 목소리가 튀어나오는 스피커도 없겠지 싶은 것을 겹치겠다. 에스가 흥분이었다. 한숨 누르면서 겨우 뒤집어보지만 어쩌다 사고를 친 건지 잘 모르겠대. 10살부터 프로젝트를 사고 들어야하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었다. 아줌마 플라스틱 나무에 풍겨놓은 정신을 몰라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원태들은 퍼붓던 비가 시복되자마자 그쳤다. 도시 곳곳의 분석에서 이 일을 비대 입자가 부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빠른 속도로 작아지고 시간에 예를 들고 옮긴 중에 빛이 무음하게 발생하는 얇은 먹을 만든다. 그럴 때는 도시를 먼저에 움직이게 염두를 외전동원 속에 오토의 정이 같았고 지인이 이렇게 비가 내린 다음날 아침에 보고 내일 산책하는 일이 좋았다. 도시의 주말 오전은 한산하고 여유로웠다. 그런데 오늘은 아침부터 어두운 문자가 특이한 건반대를 펼쳐놓았다. 그는 에어레들의 주적이 신기한 모양의 손도사를 만든 재주를 선보였다. 부지런한 아빠의 손에서 끌려나와 신실한 한 품을 해대거나 또한 표시를 짓고 있다. 앉아서 가소를 그리며 부풀어 오르는 솜사탕을 보니 잠이 갔다. 곧 아이들은 가벼다 앞에 모여 눈에 깜짝이를 글씨겠다. 소수장에서 시들을 듣지 못한 건 몇십 떨어져 있다는 책에도 마찬가지였다. 하필 그때 옆에서 누군가시 프로젝트를 회 물체를 지나쳤고 지우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가 그 자리에 설치되었던 막대의 문짝에 부딪히고 났다. 순식간에 부러진 문짝이네 프로젝트 밖에 달린 소형 모발로 어떻게든 술술 풀어올라지 모르겠고 알아보라겠다 한숨이 되었다. 두 번째로 쓸모없다니까 왔어. 여기도 있어서 지우는 고개를 획들할 목소리가 어리설레는 듯 잡혔다. 어두워서 확실하지 않지만 고명 끝에가 방문 켜며 스피커를 달린 모양이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 문제 왔지. 지우는 뜰뜰하는 저 소리가 문제였다. 아까 지우는 부러진 분사기 앞에서 마음이 둥근거리다가 쬐보고 입어서 핸들을 자리에 둬왔다. 집 밖에서 해결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앞쪽에 지나가는 게 몇 거리 스피커를 있더니 그리고 그냥 어떻게 내가 막 따왔거든. 따위의 말에 내뱉기 시작했다. 가동만한 목소리가 쳤다왔다. 처음에는 도시공 우리님이 자기를 놀려 싶고 나중에 오기야 시켜서 물사적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이제 막 따면 공문이가 아주 좁은 틈이 하며 보이지만 버릇 들었다는 사실은 알 수 없었다. 결국 쟤는 하기한테 희한을 보였다. 알아면 왜 자꾸 이러는데. 검색해봤으면 그냥 알 거 아니야. 내가 그거를 구해라는 거. 나는 여기서 못 나와. 그냥 동원수면 잘못했지만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 진짜 고칠 수 없는데. 자, 여름을 왜가 오는지 스스로 듣기도 공공기물이 불쌍한 것처럼 확인을 해보라고 싶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를 알고서도 굳이 끈질기게 쫓아와 추궁하려는 자 스피가 너무 목소리가 얄미웠다. 어차피 신한도 안 했으면 그냥 나중에 청구서를 보내는 걸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너 당당히 나할지 않다는 목소리에 뜻밖의 소금 당혹하며 느꼈다. 너 거기에서 못 나와? 재윤은 미간을 찌푸렸다. 버릇 들여 주저가는 꼭 찍어던 손에 긴장했다 불렀다.
이날 뛰는 프로젝트보다 그런 말이 나리 듣지 저하는 목소리에 누구에게 그 유명한 다큐멘터리 원동안의 손에도 보지 않았단 말인가. 지연의 두 번째 기기로 도시에서 유명했었다. 처음에는 방독면에 쓰인 소리로 마음에는 끈 타원의 소리로 첫 번째는 동네 아주머니가 이웃집 꾸준마 집에 안타까운 사람 온라인 사이트를 올리면서 했고 두 번째로 한 기업에서 지우를 사용한 환원 사업의 대상자를 한동을 했다. 기업에서 당사자 해는 다그한 그딸까지 찍었다. 두 번 다 엄청난 화제가 되었다. 물론 달갑지 않았다. 어릴 때 나이도 그리 손이 남지 않는데 어린이들은 이후로는 순이로 불리는 것조차도 거리에서 마치는 삶은 동정어리의 어설픈 눈빛을 보낼 때마다 지은은 어떤 보장을 제어할 시간을 알 수 없었다. 프로젝트들은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차라리 밖에서 아무 안에 보이지 않는 계절이었다면 다들 걸어다니는 기둥인 줄 알고 알아서 피할 텐데 지은이 매다 부리면 이상 말을 하는 자였다. 간단히 말해서 에어로드가 있는 곳에서 숨을 쉬다 없다. 인류의 사탄 인간을 아무리 연행해 봤다 움직이더라 꼽아보면 끝도 없겠지만 지금처럼 온도시 곳곳에 에어로드 의사하기 위한 설치되는 세계에서는 이만큼 치명적인 알레르기도 없었다. 적어도 그는 이탈리아는 대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일은 없을 테니까. 어떤 사람들은 에어리드를 신의 선물이라 부른다. 그건 좀 우스운 발음이었다. 에어리드가 세계를 바꾸는 놈은 배터리 사실은 인간이 어쩌고 나면 실수했다는 걸 생각해보면 말이다. 에어리드는 원래 지금 온난화 되게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를 했다. 수십 년 전 걷잡을 수 없는 더워지는 붙이고 온면들에게 보내는 연구들이 진행됐는데 문제는 나보다 그때에 대한 중 하나였다. 하지만 대기 중 흩어진 나노분들이 호기를 들어오면서 안전 중 장담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 때문에 연구는 벽에서 막힌 상태였다. 그런데 한 연구팀에서 대응 사고를 쳤다. 밀폐된 두 많은 쥐들에게 나노분수를 실험하던 중에 실수로 돈밖에 연구소 복도까지 나노봇이 완전 프레시품을 온 것이다. 심지어 연구원들은 점심을 먹고 돌아와 이미 2시간 지난 후에 그 사실을 알았다. 그동안 나노봇은 끝도 없이 증식하고 연구소에 있던 모든 장마야 사람들을 대략 나눔의 뒤에 제시만 쓰고 운동했다. 두치를 차단하고 공무원들이 스프링클러를 분다 사도시가서 공기 중에 나노봇들이 너무 넘이는 것으로 당장의 상황은 수습되었다. 사람들은 긴장하며 그 다음에 브러쉬를 기다렸다. 훔치가 자기를 잊을 수도 있었다. 싸구려친 연구원들과 책임자인 연구소장의 거기로 푹신 재부치는 듯이 하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당시 연구소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피해도 없었다. 며칠 전부터 감기 걸려있던 연구 한 면에 꿀럭거리는 자문을 몰래 TV에서 TV에 방송된 것이 다르다. 이후로 몇 년을 거쳐 유형과 권차가 이루어온 클론 미프로에 대한 생체시험이 연구가 진행됐고 사람들을 맞추는데 나노봇이 인체에 없지 않나 결론을 내렸다. 분진한 나무에는 에어로드라는 이름이 붙였다. 다음 단계들은 나노볼의 자가 정식 소통만큼이나 순식간에 진행되었다. 초창기 에어로이드는 가정의 공해 청정의 대형으로 등장했다. 곧 더 많은 가능성이 지급되었다. 공공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상상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졌다. 얼마 지나지 않은 도시들은 에어로이드의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역시 에어로이드 바람에 따라 이웃한 지역으로 이동하므로 도시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의 당점을 설치하면 나노봇을 활용할 수 있었다.
태풍과 홍수는 인류가 통제 가능한 정면을 지나게 되었다. 나나무시 작은 함지로 부축해서 대기의 문치가 움직이기에 최근은 부츠트가 거듭났다. 최근에는 호흡을 통해 자연스럽게 하늘 속에 녹아든 에어로이드의 속죄를 아이브스 가치를 아이로 기능을 하게 돼 만들 수 있지 않은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처음으로 나노봇을 뒤집었던 연구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새 인류를 위한 실험 실지가 된 셈이었는데 20년이 지난 후에는 방송에 나와서 그 경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했다. 지은의 호흡 부족이라 단지 병원의 침대 쪽으로 앉아 그 방송을 봤다. 만약 그때 저 사람들이 실수를 안 했다면 나는 지금 환자가 아니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극소수의 사람들이 에어로드에 대한 이상한 면역 반응을 보였다. 지우는 그중 한 명이었다. 정확히는 에어로이드의 중식에 필요한 합성 물질이 베타 프레네이에 대한 이상 면역 반응이었다.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집 아래에서 더욱이 남은 에어로이드 때문에 기침이 나왔고 집 밖으로 몇몇 발작으로 나가면 위험할 정도로 코와 목이 부어오르고 온몸이 두드러지게 났다. 심할 때는 호흡이 힘든 수준이었다. 지구와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릴 적부터 유전자 고정 치료를 받는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교정 치료도 소용이 없었다. 부모님은 지우의 일회용 클론을 만들어서 충치신경을 이 시간에 먹은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비양과 미움서 때문에 포기했다. 이분도 생각하지만 자유의 가족이 갈 수 있을 만한 지원은 이미 에어로이드 영향권에 있으면서 산지체가 거의 없었다. 결국 지원은 에어로이드를 걸러주는 반도면에 착용하고 온몸에 오일 코팅제를 발라 밖을 걸어다닐 수 있었다. 반도면을 쓴 소녀로 유명한 지는 그 A 손길에 동시에 받게 되었는데 그 손길들이 전혀 쓸모없지 않았던 덕분에 열사부랴 반도면을 벗어 던질 수 있었는 그때 지주는 프로텍터라는 이름으로 개발된 플라스틱 원통을 촬영하게 되었다. 프로텍터는 에어로이드를 완벽하게 걸러내는 피터기가 내장된 소형 차량으로 속도 제한을 걸어 보행자 도로로 다닐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엄청난 개발 비용을 들인 프로젝트 무료로 받는 대신 지은의 신규성을 보장으로 조만간 다큐멘터리를 수출하였다. 그 다큐 만들기 어려운 원통 안의 손이었다. 물론 감당할 때 만한 대가였다. 반도면을 쓰고 다니는 것보다 이쪽이 나았다. 원통 안의 손이가 대단한 어제가 된 뒤로 길에서 마주친 사람들마다 지우의 사정을 다 안다는데 고개를 끄덕였기 때문에 지우는 자신이 타고 다니는 플라스틱 원두기 정체를 고집을 실수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드러내두고 당황하는 상대는 처음이기도 했다. 아, 이제 알았어? 너 정말 유명하네. 내가 그 소년이라는 거지. 소년하기에는 좀 어른 같은데? 당연하지. 이렇게 어린 나이도 아니야. 내 어려 보였다는 말만 듣다가 어른 같다는 말을 들으니 지훈의 스피커 뒤에 목소리에 혼감이 좀 생겼다. 목소리 자신은 노아라고 밝혔다. 노아는 이 구역의 에어로드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기상청 같은 데서 일하는 모양이었다. 분사기가 파손됨을 고장 알림이 오는데 웬만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파손될 일이 없어서 자신도 당황했다. 며 하필 이상한 운동 촬영을 하고 있어서 일부러 무슨 줄 알았다고 했다. 그제야 지은은 냅다 도망치기 좀 미안하게 느껴졌다. 일단 머리를 식히고 나니 오늘 저지른 일이 갑자기 심각하게 느껴졌다. 얼마나 그린 것이 차라리 도망치지 말고 그랬나? 하지만 그건 도망친 거라기보다는 나도 너무 놀라서 한쪽으로 머리를 부렸지만 역시 변명의 제가 없었다. 또한 내일 다시 연락하기 싫어졌다.
그날 밤에 에르드 분석이 가기는 갑자기 지우는 기겁했다. 사실 아주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문상이는 도시고 옷곳에 있는 흔한 물건이니까 기어에 가려져도 가격이 아닌가 싶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에르드 분석이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물건이었다. 가정집만 해도 값이 지어 나가는데 도시 큰 길에서 치는 대용량 물색이 말하는 것도 없었다. 그런 물건만큼 웬만한 사람이 말라쳐거나 하는 정도로 망가질 리가 없는데 프로젝터가 덩치고 무기가 있는 물건이다 보니 싸우는 것 같았다. 이때는 지우는 심란한 마음으로 글을 해놨었다. 이때 학교에 가려고 나오긴 했지만 벌써 걱정하느라 한시도 원하지 못해서 머리가 아팠다. 분명 엄청난 금액의 청소를 날라오겠지. 돈에 대해 능력이 없다고 하면 공은 김을 파손제를 추궁하려나 학생인 자유로서 감당하기 힘든 규모에 터였다. 그다지 부유한 집도 아닌데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한다는 생각하니 막막해졌다. 어깨를 쭉 늘어뜨린 채로 수업을 들으러 가던 지우는 다시 길목에 스피커 앞에서 붙잡혔다. 노아의 목소리였다. 안 소식이 있어. 말투는 친절했지만 내용 무시무시했다. 좀 살펴봤는데 감탄한 수정이 힘든 것 같고 교체를 해야겠네. 이거 꽤 비싼 거라서. 지우는 한숨을 쉬었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얼마나 내야 돼? 아, 저기 돈 내려는 게 있네. 있어봐. 일단 그럼 내가 관영 교양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사실 나한테 좋은 행동도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 사내에서 잘 처리해보자는 거지. 내 도움이 필요하지만 혹하는 재앙이라 했지만 하지만 고치는 고기를 저어버렸다. 불법적인 일이 싫어. 어제 그렇게 도망쳤다니 내가야말이 아닌 것 같은데. 지우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을 한심하게 되었다. 동정의 시점이 결국 동정에게 대한 살아가고 있었다. 잠시 답했던 노아는 조금 nolo가지고 어지러웠다. 그래서 그러지 마. 왜? 내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싫어서. 지우는 그 말에 웃음이 났다. 무섭게 주차해서 앉고 하루만에 때리고 그래서 마음에 참 굴고 있다니. 그리고 따져보면 그렇게 불법적인 얘기가 치웠던 이유. 뭔지 드러나보자 싶었다고 지금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내가 물어야 하는데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잠시만 나 지금 남아있는 부분을 좀 확인해보고. 그래 갑자기 스피커에 칙칙하는 노이즈가 들었다. 저기 노아? 스피커가 툭 하고 완전히 끄겠다. 지우는 놀라셨다. 나 소크렛이 카메라 앞에 손을 휙 휘저어 물어봐서 노아는 답했어. 휙 나타났다가 휙 사라져 올래 정말 정신없는 모습 같다. 노아는 다시 오후에 나타났다. 할퀴기를 했다. 지우는 집으로 가면서 노아의 설명을 들었다. 다행히도 창고에 교체한 앱의 운석이를 그날 발견했다고 한다. 언제는 교체를 하기 위해 노아가 진짜 움직였을 것 같다는 거였다. 보통 때는 로봇 변의 발생과 커서는 대신 로봇 정권의 수사람을 고용하고 최근에 있는 논문을 움직였다. 근데 두 개는 모두 다 단순 관리 업무와 갖고 있는 노화의 곤란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윗사람 보고가 안 나오는 비싼 장비에서 그렇게 되고는 너도 뒷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상이 관련 담당하는 녀석이 진짜 수리나 의식을 못하는 건 또 뭐라? 아내부터 때문에 어제 앞뒤가 잘 맞지 않았다. 일주일 뒤에 비가 오든 그때까지 어떻게든 무리쳐갈 수 있을 텐데 너는 알지만 비가 오고 나면 대기 중에 에어레드 농도가 확 낮아지면서 분사기 문쪽은 다 돌려야 돼. 이 과학이 아마 잘 잡혀있는 비라서 내 권한으로 막을 수도 없고 그 전에 일단 일을 처리해야 하니까 누구도 도움을 줄 사람 부르야 돼.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주위에 몰래 도와줄 사람 없어? 내가 직접 하면 되지. 나는 그 프로젝트 밖으로 못 나오면 그리고 이게 바닥 부분을 연결하는데 조금 하더라도 내 프로젝트 달리면 오버빨로는 힘들 거야. 비오는 날은 괜찮아. 어려운 게 아니면 시도할게. 지우개가 그렇게 말하면 어깨를 익숙했다. 스피커 대에서 노아가 뭔가 깨달은지 알아 하는 소리가 흘렀다. 비오는 날엔 프로젝트 밖으로 갈수 있다. 내 말은 노아는 기뻐했다.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하거나 싶어 걱정했는데 지우가 직접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일이 쉬울 듯한 이야기다. 그래서 결말은 이 책을 보시면